자, 그러면 4주차 2강 또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우리 숫자 데이터 타입을 이제 봤는데, 솔직히 숫자 데이터 타입에서는 크게 우리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숫자 데이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산술적인 연산 이용되기 때문에 뭐 연산자를 써서 그 결과값을 얻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숫자 데이터하고 이제 막 그 구분을 좀 해야 되죠. 이게 연산에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연산 말고 이제 문자열로만 사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문자와 단어로 구성된 집합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문자열들은 숫자 데이터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문자 데이터, 문자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데이터를 표현할 때 더블 쿼테이션으로 일단 묶는 것은 문자열로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얘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실습할 때 잠깐 봤지만, 어떤 데이터들은 출력 결과가 이런 싱글 쿼테이션이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이 없는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숫자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 우리가 지금 연산한 것 쭉 돌아가서 보면은 다 싱글 쿼테이션이 안 붙어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무슨 데이터냐면 숫자 데이터입니다. 근데 문자 데이터나 문자열 데이터는 반드시 출력했을 때 결과가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과값을 보고 그 이게 이제 문자 데이터인지 또는 이제 숫자 데이터인지 하는 거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하여튼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에서는 좀 이제 그런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알아둬야 된다. 자, 먼저 여기 문자열에서 이제 만약에 작은 따옴표를 포함하고 있을 때의 이제 출력 방법이죠. 여기 보면은 윤하고 싱글 쿼테이션스 북입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이 자체로는 얘가 이런 뭐 문자열 데이터인지를 인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지금 윤스 묵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신텍스 에러라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입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타입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문자열로 처리를 해서 이제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으로 이 문자열 데이터를 묶어주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는 지금 싱글 쿼테이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을 입력해서 윤스 북 이렇게 해서 더블 쿼테이션을 묶은 다음에 해줘야지만,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더블 쿼테이션이 붙었죠. 이거는 문자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타입으로 묶으면 이것도 str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로 출력이 돼요. 잠깐만요.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str이라고 하는 형태로 타입이 나오죠. 이거는 문자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이 안에 있으면 더블 쿼테이션을 묶어주면 되고, 이제 이 안에 다시 이제 더블 쿼테이션이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져 있을 때, 요거 자체로만은 이제 문자열로 우리가 이제 취급이 되어지는데, 앞뒤로 뭐가 붙었어요? 그냥 더블이나 싱글이 붙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입력하게 되면 얘도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양쪽에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싱글 쿼테이션을 묶어서
I 더블 코테이션 러브 더블 코테이션 파이썬 이렇게 보고 싱글 코테이션 묶여주게 되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 문자열이 됩니다. 자,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입을 해갖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str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뭐다? 싱글이나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런 그 문자나 숫자를 묶어도 됩니다. 숫자도 그치? 더블이나 싱글을 묶이게 되면 걔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모양만 보고 걔를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연산자를 그러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적용되어지는 연산자가 몇 개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자열을 더하기라고 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산술 연산자 더하기 표시죠. 근데 이게 과연 문자열에 적용되어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수 A, B에 각각 문자열을 이제 지금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에 어떤 걸 입력을 하냐면은 지금 A에다가 굿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B에다가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자열을 저기 보는 대로 문자열 더하기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더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얘를 더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붙이는 거죠. 앞에 있는 문자열과 뒤에 있는 문자열을 서로 이렇게 합치는, 이걸 우리가 보통은 뭐라 그래요? 컨케이트네이션이라고 그러지. 결합, 컨케이트네이션,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에 산술 연산자가 사용되어지면 당연히 연산되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문자 데이터에 이렇게 연산자가 적용되어지면은 앞에 있는 연산자와 뒤에 있는 연산자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붙여도 여기 보면은 싱글 코테이션이 붙어 있죠.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 연산자가 이제 곱하기 연산자를 쓸 수가 있는데, 곱하기 연산자는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A에다 9을 넣고 B에다가 프로그래밍을 넣었죠. 이거를 각각 이제 곱하기 하고 기호를 쓰고 상수 3을 곱한 거죠. 자, A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자열을 3번 반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 같은 거 출력할 때 이런 어떤 그 한 줄을 반복해서 이렇게 수평선 같은 거만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그 기호를 써서 우리가 표현해 주게 되면은 쉽게 이렇게 좀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좀 우리가 활용해 줄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지금 뭐예요? 화면에다가 이 등호를 나타내는 기호를 곱하기 50번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수평으로 그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등호를 쓰고, 등호가 됐던 하여튼 얘가 문자열이잖아.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자기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글자를 나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에스테리스크를 넣고 얘를 50번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에스테리스크가 50번 반복이 되어져서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화면 처리할 때 쉽겠죠. 그렇죠? 보통 그리고 이제 화면 처리할 때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자열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그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개념이 인덱싱입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문자열을 하나하나씩
나눠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즉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거의 이제 그 하나의 어떠한 그 묶음으로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덩어리죠. 근데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쪼개면 그렇지? 뭐 1단위, 10단위, 뭐 100단위 이렇게 쪼개면 그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다 단단위로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근데 반면에 문자열 같은 데이터들은 이 덩어리 데이터이지만 어때요? 하나씩 끊어서 데이터를 뭐 할 수가 있다?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렇게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문자열 인덱싱입니다. 근데 이 인덱싱 방법은 문자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집합형 데이터에서도 인덱싱 방법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인덱싱 방법하고 이 뒤에 나온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또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이러한 어떠한 이런 데이터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계속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문자열의 요소를 가리킬 때, 인덱싱은 문자열의 요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주어진 문자열의 인덱스 번호를 줄 때 항상 몇부터 주냐면 0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정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다루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만들다 보니까 첫 번째 여기 위치를 나타낼 때 1로 만들지 않고 0부터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인덱싱을 할 때는 항상 시작되는 번호가 0번이다. 0번. 파이썬도 0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첫 번째 데이터를 읽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거보다 하나 작은, 그치? 인덱스 번호를 생각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총 9개의 데이터가 지금 스페이스 존이라고 하나의 문자열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총 9개로 나누어서, 그렇죠? 9개로 나누어서 뭐 할 수가 있다?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 접근하는 곳의 인덱스 번호는 0번이다. 당연히 마지막 번은 하나 작은 번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자,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에 문자열 스페이스 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자, 한번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듣고, 엔터를 쳤네요. 자, 다시 스페이스 존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당연히 이제 문자열이 A에 저장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지금 접근해 주고 싶냐면은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데이터를 접근해 주고 싶은 거죠. 네 번째. 즉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번째 번호를 접근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하겠어요. 이게 바로 그 인덱싱을 하기 위한 뭐예요? 연산자입니다. 인덱싱을 하기 위한 연산자가 대괄호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대괄호 연산자를 쓰고 이렇게 이 안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그치? 인덱스 번호 쓰는 거지?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네 번째 데이터니까 하나 작은 3이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를 쓴 거죠. 그러면 뭐가 여기 출력될까요? 예, 그렇죠. 여기서 보면 0, 1, 2, 3에 해당되는 C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이죠. 얘도 문자열입니다. 예,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이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 건데, 인덱싱을 보통은 이제 앞쪽에서부터 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음수가 인덱싱이 되면 얘는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왼쪽에서 인덱싱을 할 때는 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인덱싱을 할 때는 마이너스로 인덱싱을 합니다. 그런데 0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인덱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A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오른쪽에서 몇 번째 있는 거야?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얘는 그대로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왼쪽에서 인덱싱하는 거는 0부터 시작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시작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인덱싱 번호가. 그래서 약간 좀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0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0으로 시작하면 이제 겹치니까 마이너스 1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 방금 전에 이제 인덱싱을 한 거고요. 인덱싱을 해서 이제 내가 특정 곳에 있는 어떠한 문자를 이제 접근을 해준 거고요. 슬라이싱은 이 특정한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추출할 때,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구간 번호를 이어갑니다. 구간 번호. 구간 번호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이 대괄호 안에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 구간에 있는 값을 슬라이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싱 개념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러한 요소, 문자가 되겠죠. 하나의 문자를 이제 이렇게 읽어올 때 썼는데, 이 슬라이싱은 번호 구간에 있는 특정한 그런 값들을 읽어올 때, 추출해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시작 번호부터 해서 이제 끝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구간을 정의를 할 때 대괄호 안에다가 시작 번호와 이제 끝 번호를 써요. 그럼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거는, 시작 번호부터 끝 번호까지 데이터를 추출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자, 얘는 지금 뭐예요? 0번에서 2번까지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데이터를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바로 구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번호는 있는 원소는 포함을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끝 번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 하나 작은 요소를 뭐한다? 추출하는 거죠. 그렇죠? 끝번호를 포함하지 않고 추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0, 1, 2라고 하는 세 개의 범위지만 실질적으로는 뒷번호가 있는 요소들은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요소만 여기서는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앞번호하고 뒷번호를 이렇게 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앞에가 생략되면은 제일 앞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뒤에가 선언되면, 뒤에가 이제 생략되게 되면 가장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통상 언어에서 이제 얘기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요소와 제일 뒤에 있는 요소를 갖다가 생략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한번 A에다가 지금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렇게 저장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A에 이렇게 앞에 원래 이제 첫 번째 원소부터 세 번째 원소까지 이제 범위를 이렇게 쓰면 마지막에 있는 뭐예요? 값은 추출이 안 된다 그랬죠? 슬라이싱 할 때.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0번과 1번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앞에 있는 요소를 생략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면은 A 지금
변수에서 3부터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 원소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이렇게 마지막 원소까지 이제 추출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3을 쓰고 그냥 비워두는 거죠. 예. 그렇죠? 18은 17까지 읽었다는 거죠. 18은 인덱스번호 17번까지 읽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와 마지막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생략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생략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관계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 구간을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하게 되면은, 그쵸? 방금 했던 대로 뭐 0부터 5까지니까 0부터 5번째까지 4까지 데이터를 읽어오겠죠? 5개의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거고. 네, 여기서도 보면은 구간을 다 생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이렇게 읽는 것을 의미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전체 구간을 다 생략을 해도 슬라이싱 하게 되면 이제 전체 구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 문자열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떤 그 날짜와 요일이 지금 다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이거를 문자열을 나눠서 여기 지금 뭐 이게 연도, 그 다음에 이게 월, 일, 그 다음에 이제 요일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를 4개의 데이터로 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데이터로 끊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슬라이싱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변수에다가 자, 203308 2로 그 다음에 이제 먼데이 이렇게 먼데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203308 이렇게 입력을 일단 데이터를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든 거죠. 변수를 하나 이렇게 이어라고 변수를 만들어서 이 구간에서 지금 A 열이 지금 저장되어져 있는 구간에서 자, 처음부터라고 하는 건 이제 0이죠. 처음부터 자 4라고 하는 데이터는 5번째까지 읽겠다는 거, 5번째 전까지 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겠다는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0, 1, 2, 3까지 읽으려면 여기까지 숫자를 써줘야 되는 거죠. 인덱싱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200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검사를 할 수 있다 했죠. 여기 타입 연산자 써서 자, 이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쳐보면 자, 문자 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변수를 하나 또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자, A의 네 번째부터 지금 두 자리만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6까지 읽으면 4, 5를 읽어오는 거죠. 4, 5 그러면 08을 읽어오는 거죠. 자, 얘를 자, 먼스에다가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먼스에 저장했어요. 08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da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이 변수에서 자, 6번째부터 읽어야 되니까 6부터 두 자리 읽어야 되니까 자, 8까지 읽어야죠. 8까지 인덱스 8까지 읽으면 자, 얘는 15가 저장이 될 겁니다. 15가 그렇죠? 15가 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month를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month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자, week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A의 어디서부터 8부터 8부터 읽어서 어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뭐 솔직히 뭐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카운트해서 쓰면 되는데 그냥 안 쓰고 비워두면 되죠. 비워두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나머지 마지막까지 다 읽을 거니까, 그치? 8번째부터.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저장돼요? 그렇죠. 당연히 months가 저장.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지금 다 4개의 문자열로 어떻게 된 거예요? 분할을 한 거죠. 분할을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이제 보는 대로 뭐예요? 2033년 8월 15일 월요일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랬을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라고 하는 변수를 찍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자열을 사용되어주면 앞에 하고 뒤에 갖다 이렇게 붙이는 효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자열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거 써줘야 되니까 연, 그 다음에 months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08을 찍겠죠. 08을 찍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월 나오겠죠. 월 찍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 써서 이번에는 day, 날을 찍어야죠. day를 찍고 다시 또 연결해서 이번에는 뭐가 나와? 1을 찍어주면 돼. 1 찍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뭘 찍어주면 돼요? 그렇죠. week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쭉 연달아 붙어서 한꺼번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33년 8월 15일 month.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런 데이터, 앞에서 처음 시작된 데이터를 보면은 어때요? 시작 데이터는 이렇게 시작을 했죠. 시작 데이터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종료되는 데이터는 여기 보는 대로 이렇게 년, 월, 일로 끊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슬라이싱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낸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변수열에서 이제 틀린 철자를 고치는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문자열 중에서 틀린 철자를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틀렸죠? A에 자, SPA가 들어가야 되는데 RCE가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금 일단 틀리지 않은 영역을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일단 앞에 틀리지 않은 영역을 과 틀린 영역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틀리지 않은 영역은 어디서 0부터 두 번째까지는 안 틀렸죠. 그렇죠? 안 틀렸습니다. 안 틀렸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틀리지 않은, 지금 R이 들어가 있죠. 여기 R이 들어가 있습니다. R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A를 내가 이제 문자 A를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A에서 어디서부터 읽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죠. 여기 네 번째부터, 그러니까 3을 쓴 건 3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철자를 수정해서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오타난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문자열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쭉 봤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문자열 함수 부분을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